86쪽. 유형 44에서 두 번째 천체망원경의 종류라고 하는 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망원경의 종류. 종류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기준이 있는데 그 구분 기준이 크게 두 가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관측할 때 어떤 파장을 쓰느냐,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빛을 감지할 수 있느냐. 됐어요. 그래서 어차피 파장에 따라 보는 거기 때문에, 뭐에 따라 보는 거기 때문에? 파장에 따라 보는 거기 때문에 제일 짧은 거는 무슨 선? 감마선을 사용하면 감마선 망원경이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감마선보다 긴 게 X선. 그 다음에 X 다음에 요게 이제 자외선입니다. 뭐라고? 자외선. 그 집에 어머니나 혹은 뭐 누나, 여동생은 요즘 여동생들도 화장품 가지고 있을 수 있죠. 화장품 같은데 그 표면 용기에 보면 우측 하단에 보면 보통 요 표시되어 있을 겁니다. 자외선 차단 성분이 들어있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자외선보다 긴 거. 자외선은 누구 바로 옆에 있는 거야? 적외선. 자외선은 보라색 바로 옆에 있는 거니까 누구? 가시광선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적외선, 제일 긴 건 누구? 전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각 파장별로 망원경이 다 있습니다. 됐죠? 참고로 다시 한번 얘기하면 파장으로 보자면은 이쪽으로 갈수록 어떻고 파장이 길다. 그죠? 이쪽으로 갈수록 파장은 짧다. 됐어요? 참고 했는 김에 지금 얘기하는 파동은 빛입니다. 뭐라고요? 빛. 빛은 파장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두 진행 속도가 어때? 맞다. 그러니까 감마선도 광속이고요. 전파도 뭐다? 광속입니다. 됐어요? 그러면 요즘 물리원에 이게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파동의 속도는 뭐로 표시되지 보통? 어떻게 구하지? 진동수 곱하기 파장입니다. 됐니? 그런데 모든 빛이 뭐는 동일하다? 속도가 동일하죠? 그러면 파장은 어때 지금? 다르잖아요. 그죠? 그럼 파장이 길면 길수록 진동수는 작은 진동수를 가집니다. 맞아요? 그러면 얘가 진동수가 어때? 제일 크고 제일 작고. 됐습니까? 이때 파동 에너지의 세기는 뭐는? 파동 에너지의 세기는 일반적으로 제가 비례하는 걸로 얘기할게요. 이렇게 나타납니다. 진동수 제곱에 비례하고 A는 뭐고? 진폭. 뭐라고요? 높낮이. 따라서 모두 진폭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파장이 어떤 놈일수록 짧은 놈일수록 뭐가 크다? 진동수가 크니까 에너지 세기가 어떻다? 셉니다. 됐니? 따라서 우리는 가시광선에는 쪼여도 이상이 있어 없어? 크게 이상은 없죠. 물론 오래 노출되면은 태닝 타잖아. 각질이 날아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자외선이 쪼이면 세포가 파괴됩니다. 됐죠?
세포가 파괴된다라는 거는 세포 안에 있는 소구조들 있죠. 뭐 세포 핵도 있을 수 있고 DNA, RNA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암이 걸리는 이유는 이겁니다. 자외선에 의해서 DNA 구조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변종의 세포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뭐 감마선부터 전파까지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거는 현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자연계열 학생 같은 경우는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설치 장소. 쉽죠? 어디에 설치할까요? 높은 곳. 높은 곳인데, 어쨌든 높은 곳이든 일부러 낮은 곳에 설치하는 경우는 없을 거다. 즉, 지구 위에서 설치하는 건 전부 뭐다? 지상망원경입니다. 됐죠? 네. 그리고 지상망원경이 아니라 어디에 띄워버리는 경우가 있다. 저 우주 공간에 띄워버리는 경우가 있다. 됐습니까?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지상망원경도 두 가지로 다시 나뉘어져요. 뭐 어떻게? 고정망원경이냐 휴대용 망원경이냐. 됐어요? 그 정도는 뭐 그렇게 크게 힘든 건 아닌 거예요. 참고로 하실 것은 처음에 할 때 명칭 정확하게 해놓으세요. 감마선이 대상이다. 무슨 망원경? 감마선 망원경. 됐어요? 전파가 대상이다. 전파 망원경. 됐나? 적외선을 사용한다. 적외선 망원경. 그러면 가시광선을 사용한다. 가시광선을 사용하는 경우를 우리는 모두 통틀어서 뭐라고 얘기한다? 광학 망원경이다. 이게 이제 제일 흔한 겁니다. 알겠죠? 가장 많이 쓰는 거. 됐습니까?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건 요거 집중적으로 얘기할 거예요. 됐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얘기할까? 에너지 세기는 어때? 세죠? 예. 약하죠? 예. 이거는 그게 이제 원래 이제 영어 원문으로 보통 많이 하는데 뭐 그렇게 그건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X선은 사람 몸 뚫어 못 뚫어? 뚫으니까 엑스레이 사진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오케이? 엑스레이 사진의 원리가 뭐냐면 이렇게 턱 올리고 이렇게 하잖아. 흉부 엑스레이 찍을 때. 그러면 분명히 뼈 있는 곳은 어떻게 나와? 막혀요. 뼈 있는 곳은 무슨 색깔로 나와? 그러면 대부분 그거 흰색을 제외하고 무슨 색이야? 검은색인데 이제 회색이냐 약간 그런 게 있겠죠. 진한 정도가 있겠지. 뒤에 이런 거예요. 뼈가 있는 곳이 아무래도 X선 입장에서는 장애물이었대. 많은 거잖아. 밀도가 일반 피부보다 더 크고. 맞아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런 거예요. 내가 대고 있으면 그 뒤에 이제 X선 쏘는 기계가 있고 저 뒤에 뭐가 있다? 필름이 있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X선을 팡 쐈을 때 실제로 이제 내 몸의 면적에 해당하는 만큼의 뭐 수많은 바늘을 동시에 푹 쑤시었다 빼는 거야. 알았어? 그게 양이 아주 미세하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피부만 있는 곳이다. 속도가 어때? 빠르죠? 도달되는 양도 어떨까? 많으니까 필름이 다 타버리니까 새카맣게 나오는 거고. 알겠어요? 뼈가 있는 곳은 속도가 어때? 느리고 도달 안 되는 놈도 많기 때문에 덜 타가지고 하얗게 나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처럼 잘 들어.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보통 이제 과학 요즘 용어가 좀 오락가락 하는 게 많아서 그런데요. 요런 거를 관통력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원래 명칭은 관통력 아니다. 너한테 내가 지금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전부 다 뭐라고 나오냐면 투과력이라고 나와요. 뭐라고? 근데 투과력의 개념이 두 개로 구분이 돼. 의미상으로.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일단 내가 방금 얘기한 거는 뭐? 관통력입니다. 관통력은 어디가 세노? 짧은 거, 긴 거. 짧은 거. 짧은 놈일수록 관통력은 셉니다. 알겠죠? 예. 감마선은 거의 대부분의 물질을 다 통과합니다. 됐니? 됐어요? 근데 지금부터 얘기할 거.
투과력 뭐라고? 와력. 내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투과력은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직진 유지성 뭐라고? 그러니까 빛은 분명히 파동이니까 물결을 치죠. 그러나 가는 경로는 뭐다? 직선. 일직선. 빛의 직진선. 알겠어요? 빛이 물론 휘어질 때도 있나 없나? 휘어진다라는 건 주의. 가다가 꺾였어요. 이게 휘어진 거야? 표현은 휘어졌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건 굴절입니다. 알겠어요? 그럼 굴절되기 전에도 직진선은 맞아 아니야? 맞고 굴절되고 난 이후에도 뭐 어쨌든 직진성인데 빛이 이렇게 곡선을 그릴 때가 있나? 있죠. 언제? 그게 강한 중력에 의해서. 그죠? 그 경우에만. 근데 사실은 그것도 알고 보면 중력이 없고 공간이 평평하다고 생각하면 뭐 하고 있는 거였다? 직진하고 있는 거였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상대성 원리 때문에, 상대성 이론 때문에 그런 겁니다. 됐니? 됐어? 그럼 이런 거야. 잘 봐. 쭉 얘가 어쨌든 파동은 치지만은 직진 유지성이라는 건 뭐냐면 상대적으로 굴절이 덜 되는 성향을 얘기합니다. 다시 뭐라고? 굴절이 덜 될 현상. 바꿔 얘기하면 진행되는 도중에 장애 물질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장애 물질에 의한 영향을 덜 받는 정도. 알겠나? 즉 예를 들어서 100m 전방에서 예를 들어서 뭐 물총을 하나 쏘고 뭐 하나는 뭐 예를 들어 그 직경에 해당하는 만큼 뭐 예를 들어 돌덩어리를 갖다가 뭐 비비탄을 쐈다고 합시다. 됐어요. 그러면 두 개가 오는 동안 공기 마찰, 공기는 똑같이 있잖아. 그럼 공기 마찰, 공기 저항에 의해서 진행 경로가 어떻게 될 수 있다? 바뀔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게 누가 더 영향을 많이 받느냐 이거예요. 됐니? 그래서 잘 들어.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 어떤 물질을 갖다가 뚫어버리는 능력은 누가 세? 파장이 짧을수록 단파장일수록 셉니다. 됐니? 그런데 어떤 일정 공간을 지나가가지고 직진을 계속 경로를 유지하는, 오케이? 직진 경로 유지성이라고 하는 거는 누가 크다? 예, 파장이 길수록 유지가 잘 됩니다. 그럼 잘 들어. 여기서 빛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팡 쐈어, 여러 개를. 알겠나? 가장 멀리까지, 목적지까지 그대로 가는 놈은 누구? 전파야. 됐니? 그러면 잘 들어라. 전파망원경은 뭐 하는 용도다? 멀리 있는 지구에서부터 하여튼 졸라 멀리 있는 거. 하여튼 가능한 멀리 있는 거. 알았어? 그러면 감마선 망원경을 본다라는 거는 뭘까? 일단 기본적으로 지구에 가깝다 멀다. 지구에서 앵간한 거리 조금만 넘어가 버리면 감마선은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지구도 뭐가 있노? 대기가 있죠. 주의해라. 자기장은 뭐는? 자기장. 지구 자기장은 파동을 막는 게 아님. 파동을 막아내는 게 아니고 입자를 막아내는 겁니다. 뭘 막아낸다고? 전기를 띠고 있는 고하전 입자. 알겠어요? 막는 거고 대기가 빛을 막는 겁니다. 뭐를 막는다고? 특히 지구 대기는 누구를? 자외선이라는 놈은 누가 특별히 막아주고 있습니까? 오전. 성층권 안에 있는 오존층이 막아주고 있습니다. 됐어요? 특정 파장을 흡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나? 됐어요? 그래서 파장에 따라서 그러면 상대적으로 내가 파장이 짧은 걸 사용한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입니까? 대상 전체가 가까이 있는 거, 멀리 있는 거? 일단 가까이 있는 겁니다. 맞아요? 가까이 있고 근마가 에너지가 센 놈, 약한 놈. 애초에 에너지가 약하면요 단파장이 나올 수 있다 없다? 못 나옵니다. 됐나? 그러면 지구 근방 안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내뿜는 놈은 누구? 태양밖에 없어요. 알겠습니까? 됐나? 됐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관측은 우리가 눈으로도 보이는 걸 그냥 좀 더 확대해서 자세히 보고 싶어요 라고 하는 건 뭐 사용하는 거고? 광학망원경 쓰는 거고요. 이 주변 근처에서 짧은 파장을 쓴다 그러면 대부분 거의 뭐? 누구 보려고 하는 거다? 태양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뭘 보려고 하는 거다? 그런데 그나마도 잘 들어.
감마선이나 X선이나 자외선 망원경은 지상 망원경으로 설치해봐야 의미가 있다 없다? 별로 없어요. 왜? 잘 들어라. 지표에서 내가 X선 망원경을 설치해가지고 봤는데 우와 졸라 잘 보이네? 그러면 지상 위에는 이미 생태계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망원경 안에 X선을 받아들일 수 있는 놈이 충분히 X선을 받아들였다는 얘기는 지표까지 뭐가 다 들어왔다는 얘기다. X선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실제로 많이 들어와? 들어오면은 자외선에 의해서도 생태계가 작살나는데 그거보다 관통력이 더 센 놈이면 어떻게 될까? 이미 지표 지상 생태계는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맞아요? 따라서 잘 들어. 단파장에 해당하는 망원경들은 주로 뭐 하려고 한 거였다? 일단 거리상으로 보면은 지구 근처에 있는 놈 됐나? 그리고 그것을 어디에 설치해서 우주 바깥에 세워놓으면은 지구 대기에 의한 영향을 받아 못 받아? 안 받잖아. 선명하게 얻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이해됐습니까? 따라서 주의하십시오. 우주 망원경은 분명히 지상에서보다 어떻게 보려고 좀 더 선명하게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우주 밖으로 띄워 올린 겁니다. 맞나? 됐어요? 그런데 그게 단순히 그럼 우주 망원경 쏘아 올렸어. 좀 더 멀리까지 보려고 해서 올려놓은 것도 맞나 이거? 예. 맞아요. 됐나? 맞긴 맞는데 가장 주된 이유는 장파장보다는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서 고에너지에 의한 거를 갖다가 좀 정확하게 판정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가장 많이 쓰는 건 뭐냐면 잘 들어. 가시광선을 많이 올려놓습니다. 뭘 많이 올려놓는다고? 실제로 지상에서는 가시광선도 잘 안 보일 수가 있거든요. 됐습니까? 주의하실 점. 우주망원경에 적외선이나 전파는 쓸까 안 쓸까? 우주망원경에서 적외선이나 전파는 쓸까 안 쓸까? 쓸 수 있어요. 쓰기는 써. 알았어요. 안 쓰진 않아요. 알겠습니까? 아무래도 지상에서 쓰는 것보다는 훨씬 더 어때? 좀 더 멀리까지 보고 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쓰기는 쓰는데 주된 목적은 뭐다? 단파장, 장파장. 우주망원경의 주 목적. 단파장. 그 중에서도 누구? 가장 많이 쓰려고 하는 것은 가시광선입니다. 뭐라고요? 그 다음에 현재 쓰고 있는 우주망원경의 큰 용도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태양. 뭐라고? 그 다음에 멀리 있는 항성. 뭐라고? 멀리 있는 항성. 이 정도입니다. 알겠습니까? 물론 태양계 안에 있는 행성 관측에도 쓰일까 안 쓸까? 선명하게 보는 용도로 쓰입니다. 아주 다용도로 쓸 수 있다. 됐습니까? 그러면 지상망원경에서 절대로 쓰기 힘든 거는 감마 X 자외선은 일단 거의 쓰기가 쓸 이유가 없다. 알겠습니까? 심지어는 검출기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한다고? 단파장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검출한다. 그러니까 한두 개 정도는 감마나 X가 들어올 수도 있잖아. 그냥 한두 개 그냥 들어왔다 정도 검출하는 정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자, 그럼 지금부터 광학망원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할 테니까. 광학망원경은요, 가시광선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광학망원경은. 크게 두 종류 있습니다. 몇 종류? 빛을 모으는 역할. 그러니까 뭔가를 망원경을 통해서 보는 것은 대상체에서 반사되거나 대상체가 혹은 내뿜는 빛을 모아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 모아야 됩니다. 즉 집광체의 종류에 따라서 뭐에 따라서? 빛을 모은다. 집광체의 종류에 따라서 어떻게 나누냐면 첫 번째 굴절 망원경이 있고요. 그러니까 빛의 뭐를 이용한 거다? 굴절을 통해서 빛을 모을 수도 있죠. 두 번째로는 무슨 망원경이 있다? 반사 망원경이 있습니다. 그럼 집광체가 뭘 쓰느냐? 굴절 망원경은 렌즈를 쓴 겁니다. 무슨 렌즈? 홀로그 렌즈를 쓰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반사망원경은요. 오목거울을 사용하는 겁니다. 반대로 해버리면 어떻게 되지? 빛의 분산이니까 쓰는 이유가 없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굴절망원경은 크게 이니셜만 쓰겠습니다. 누구? 말. 누굴까? 갈릴레이. 그렇죠. 갈릴레이식이 있고요. 첫 번째. 뭐가 있고? 뭐가 있고? 갈릴레이식이 있고, 두 번째? 케플러식이 있습니다. 됐죠? 됐나? 그 다음에 반사망원경은요. 누굴까요? 뉴턴. 오케이. 별로 어려운 거 없죠? 그 다음에 현대식 모형. 이건 몰라, 너가. 카스테라. 먹고 싶은 거 얘기하지 말고. 카세그레인이라는 겁니다. 뭐라고? 아 맞다. 아, 씨. 버티는 사람한테 계약 첫날부터 또 눈가 쭉 파불러만, 씨. 잘 들어, 잉? 개발된 순서. 뭐라고? 개발된 순서는 요 순서로 개발이 됐습니다. 됐죠? 현재 많이 쓰고 있는 거. 카세그레인식입니다. 뭐라고? 이름을 내가 지금 정확하게 안 적어주는 이유는 이름을 정확하게 알 필요는 있다 없다? 없기 때문입니다. 됐죠? 오케이. 두 개가 장단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 장단이 있는데 주의해라.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는 이전 시간에 촬영했던 거 봐야지 이해가 좀 됩니다. 알겠어요? 집에 와서 반드시 보시고요. 굴절망원경하고 반사망원경 비교하는 것까지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굴절망원경하고 반사망원경. 자, 요렇게 쓸게요. 먼저 집광체. 무슨 말이고? 빛을 모으는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 이 말이죠. 우리가 굴절망원경인 경우에는 뭐를 쓴다 했습니까? 아까? 볼록 렌즈를 쓴다 그랬죠. 그래서 얘의 명칭을 망원경상에서의 명칭을 얘는 뭐라고 불러준다? 네, 대물 렌즈라고 불러줍니다. 됐죠? 오버하지 마라. 그 다음에 반사망원경은요. 아무리 녹화 중이죠. 이 총이 너 씨발 한만 더 낙서하면 죽인다. 알았지? 기억도 안 나지? 오목거울이고요.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주경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주경. 됐어요? 메인 거울 이런 뜻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보다 보면 빛이 어쨌든 망원경까지 도달한다고 치면 중간에 뭐가 있노? 우린 지금 지상망원경 얘기하는 거거든. 뭐가 있어요? 주변에 공기가 있죠. 대기. 맞아? 즉 빛이 대기에 의해 대기 영향을 받느냐의 여부를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상의 안정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굴절망원경이 대단히 안정적입니다. 왜냐하면 렌즈로 앞뒤가 다 막혀 있기 때문에 빛이 들어오고 나면 일단 흔들림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됐죠? 근데 반사망원경은 한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앞쪽이 어떻게 돼 있어? 완전히 뚫려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원래 대기가 흔들려 있는 데다가 들어와서도 계속 대기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얘는 불안정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빛의 분산 그러면 뭐를 얘기하는 거냐 하면 빨주노초 파남도로 나뉘는 걸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뭐가 그리 좋아? 네? 뭐가 그리 좋아? 아무것도 진짜 내가.
굴절망원경은 빛의 분산이 일어나고요. 얘는 없습니다. 됐죠?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봐봐. 예를 들어서 밤하늘에 이런 별이 있다고 합시다. 뭐? 됐나? 그럼 반사망원경으로 보면 뭐로 보면? 반사망원경. 그냥 이렇게 보여요. 됐나? 예. 그런데 누구로 보면? 물질. 굴절망원경으로 보면 이래 된다는 얘기예요. 무지갯빛으로 상이 어떻게 된다? 분산이 일어나는 걸 얘기합니다. 됐냐? 그럼 어느 게 상이 선명해? 반사. 반사 쪽이 훨씬 더 선명하게 나타나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적합성.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실제로 그래요. 제작하는데 드는 뭐? 비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렌즈를 만드는 게 쉽겠나? 거울을 만드는 게 쉽겠나? 거울이 훨씬 쉽습니다. 렌즈는 반드시 어떤 균일 성분의 유리를 이용해야 됩니다. 뭘 이용해야 된다고? 유리를 이용해야 되고, 제가 알기로는 망원경용 렌즈는 여전히 수작업입니다. 너네 연예인들한테 기자들 디스패치 같은 새끼들이 이거 카메라 중에 대포 카메라 하는 거 있죠? 렌즈가 앞에 엄청나게 길잖아요. 그게 광원 렌즈, 광폭 렌즈라는 걸 쓰는 거거든요. 그런 거 렌즈가 한 개에 한 400만 원 합니다. 렌즈 값이 카메라의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별 관측용이면 렌즈가 우리가 그냥 동그랗다고 봤을 때 지름을 보면 뭐를 보면? 지름이나 반지름 보면 한 이만한 거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 유리로 볼로 렌즈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엄청 힘들겠죠. 또 하나, 렌즈는 일단 위에 스크래치가 한번 나면은 그냥 그 감소하고 쓰든지, 그러니까 AS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기계로 못 깎아내고 사람이 이렇게 유리를 주물로 만들어 가지고 그 대강의 틀 만들어내고 난 다음에 연마제 가지고 쭉 깎아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당연히 제작 비용이 동일 규격에 뭐에? 동일 규격의 굴절하고 반사망원경 중에 누가 비쌀까? 굴절망원경이 훨씬 비싸겠죠. 반사망원경 굳이 유리를 이용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어떻게 하면 될까? 거울. 그러니까 거울을 어떻게 만들어? 거울 만들 때 주재료가 뭘까? 또는 그러니까 은빛 나는 페인트 쓰면 돼요. 알겠습니까? 반사율만 높이면 되니까. 됐니? 그 제일 편한 게 뭐냐면 공률에 맞춰서 플라스틱으로 먼저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가 뭐 집어넣으면 될까? 현재 많이 쓰는 게 수은입니다. 뭐라고? 수은은 액체 금속이죠. 순도 높은 수은을 갖다가 틀에 맞춰서 집어넣으면은 자동적으로 면이 코팅되듯이 이렇게 쫙 이루어집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걔는 스크래치 나도 어떻게 될까? 다시 액체 상황이니까 다시 표면이 복구가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잘 들어. 같은 값이라고 할 때, 아니 같은 규격이라고 할 때 크게 만들기 좋은 게 누구야? 반사. 반사가 훨씬 싸고 만들기도 어떨까? 상대 좀 쉽게 나올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적합성은 반사망원경이 주로 뭐에 적합하고 대형에 적합하고, 분명히 굴절망원경은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휴대용 망원경이라고 한다면 뭐라고 하면, 휴대용 망원경이라고 하면 반사망원경은 또 일정 규격 이상이 돼야 돼요. 그 어떤 성능으로 봤을 때. 그래서 소형에 적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지상에서 가능한 한 먼 곳을 보고 싶다. 무슨 망원경 써야 되나? F감. 전파 망원경이, 그러니까 전파 망원경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다? 머릿속으로 뭘 생각해라? 전파 망원경이 시험 문제에 나왔다.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다?
아주 먼 데를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감마선이나 X선 정도의 단파장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망원경을 쓰고 있다는 얘기다. 우주 망원경을 현재 사용하고 있다. 됐나요? 그 다음 우리가 가시광선을 보는 망원경을 광학 망원경이라고 얘기하는데 됐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망원경. 이름은 조금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세세한 부분은 안 나올 거예요. 됐니? 그래서 크게 빛을 모으는 방식에 따라서 뭐와 뭐로 나뉜다? 굴절하고 반사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각각의 항목에 따라서 장단을 좀 비교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 86쪽에 보시면요. 그게 이제 2번, 3번의 내용입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천체 망원경의 성능이고 1번은 뭡니까? 1번 저 위에 1번 우주 탐사 방법이죠. 1번하고 4번은 지난 시간에 그 촬영했는 분량에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죠? 다음 시간에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88쪽까지 문제 좀 풀어오시고요. 됐습니까? 다음 시간에 유형 45 외계 행성의 탐사 방법 요거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조용히 좀 자습하게